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비인후과에서 어떤 수술들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감기나 비염, 기침, 축농증, 또 편도선, 후두염, 이명증, 귀와 입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는지요? 일전에 저희는 호흡기 이쪽이랑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같은 거 증상, 콧물이나 비염 이런 거로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목으로도 좀 불편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계절성 질환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있으시죠. 알레르기 질환도 계절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편도선 말씀하셨던 것도 목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죠. 주변에 비염으로 훌쩍훌쩍 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가려워서 긁는 분들 맞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들 어떤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에는 이제 귀, 코, 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귀 쪽으로는 환기관 삼입술이라는 것과 이제 고막을 재건해주는 고막 재건술 등이 있고, 그리고 또 코 쪽으로는 저희가 비중격 성형술, 그리고 기능적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좀 이름들이 좀 어렵죠. 네. 목 쪽으로는 주로 말씀하셨던 그 편도를 절제하는 편도 절제술 등이 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이름이 다 어렵게 좀 들리시긴 할 텐데요. 좀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생소하네요. 네. 이런 그 수술들이. 사실 이 귀, 코는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그 검사할 때도 코 이렇게 점막 네, 맞습니다. 저 안에까지 조금만 깊숙이. 이게 들어가도 막 몸이 움찔움찔거리고 네, 귀도 그렇죠. 그렇고 예민한데 이런 수술들 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이 귀 쪽 수술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환기관 삼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중이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조금 갑작스럽게 심하게 온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귀 안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이와 중이, 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랑 그다음에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세 개의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중이염이라는 게 이제 귓구멍을 따라 들어가다 보이면 이제 고막의 바로 안쪽에 위치하는 중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중이염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일컫습니다. 그 중이라는 곳에 이제 주변에 이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기관이 있어요. 통로같이 이제 네. 코랑 목이랑 넘어가는 곳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주위가 이제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하나의 통로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이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은 씹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간헐적으로 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중이 안쪽에 있는 어떤 폐쇄된 공간에 압력도 조절을 해주게 되고 네. 공기도 들락날락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주게 돼서 주로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이 안에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식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하면 그 반응으로 인해서 물이 좀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삼출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외부에서 소리를 들을 때 저희가 이제 욕조 안에서 물을 받아놓은 다음에 말을 하면은 이렇게 오 이렇게 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또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면 또 먹먹해지는 그런 네. 것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고막을 조금 찢어서 이제 외부로의 환기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환기관 삼입술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 중이염 수술은 뭐 다른 수술하고 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뭐 중이염 수술도 급성 중이염 수술, 음. 만성 중이염 수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환기관 삼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분들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그런 수술인데 이제 만성 중이염에서 중이염이 자주 온다거나 그 안에 염증이 좀 심하게 차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귀 뒤쪽으로 접근해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주무시게 하고 귀 뒤쪽을 이렇게 열어서 하시는 그러한 조금 유양동 삭개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큰 수술까지도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환기관 삼입술만 하는 건 좀 간단합니다. 중이염하면 예전에 아이들 수영장 갔다가 물이 들어가서 그렇죠. 뭐 네.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물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그 네. 사실 고막이 밖에서 물이 들어가기에는 네. 안쪽에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네. 사실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잘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거기 고막이 또 잘 이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장애 이렇게 벽같이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계속적으로 좀 이게 자극이 되거나 네. 또 수영장에는 뭐 락스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또 나쁜 균들도 좀 있죠. 화학물질들, 예, 뭐 있죠. 세균들 많겠죠. 예, 그래서 또 그걸 애기들이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이란 구조를 통해서 또 오히려 귀 쪽으로 역류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또 이게 굉장히 그 이관의 길이가 짧고 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또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중이염이 좀 많이 걸리십니다. 그럼 중이염 수술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세요? 나이대에는? 나이대는 뭐 굉장히 다양하세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기들이 조금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편도가 또 이관 옆에 있어서 편도염이 있으면 거기 옮아서 세균이 같이 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아기들 같은 경우 그 안에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좁습니다. 그리고 좀 면역 같은 것도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아기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성인들에서는 만성적으로 중이염을 가져가셔서 만성 중이염이어서 네. 큰 수술을 좀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뭐 귀가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마취하고 하면 뭐 수술할 때 아프거나 뭐 또는 수술하고 나서 뭐 이런 합병증이나 이런 증상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 해서 하시면 물론 이제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어떤 네. 수술이든지. 근데 저희가 마취 크림 같은 걸 좀 바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소 마취로 하시는 경우는 큰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하시고 나면 오히려 뻥 뚫리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개선이 되거든요. 물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들은 대부분 좀 입원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술한 다음에 환부해서 피 같은 게 좀 자연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치유되는 과정까지 드레싱 같은 것도 좀 받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조금의 통증은 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특히 이루어지는 수술들 어떤 질환에 대한 수술들 많이 하는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뭐 이명증이라든가 또 코나 뭐 편도 또 귀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귀 수술 중에 고막 재건술은 그렇게 환기관이 빠지고서 생겨지는 고막을 막아주는 뭐 그런 수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막이 이제 찢어져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네. 큰 사이즈로 이렇게 넓게 어느 정도 이상 좀 찢어져 있을 시 시행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귀 쪽으로 뭐 축구공 같은 거를 맞는다거나 이렇게 어떠한 상해를 입거나 다쳐가지고 발생한 이런 큰 사이즈의 고막에 천공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속도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염증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 좀 시행을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5588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편도가 커서 그런지 편도염이 자주 걸리는데 이 편도 절제술을 받으면 나아질까요? 라는 문자 상담인데 이 상담 전화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편도염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한 3개월 정도 전에 편도염 진단을 받았다가 증상이 다 괜찮아졌어요. 네. 그 당시에는 막 목에 열이 나고 전체적으로 새벽에 열 나는 정도였는데 네네. 한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한 3일 전부터 목이 아프고 뭐 침 삼키거나 할 때 또 다시 막 아프거든요. 근데 네네네. 열은 안 나는데 네네. 이것도 편도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편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편도에 염증이 있으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열을 동반하긴 하지만 그렇게 열을 이렇게 막 급성으로 바로 오시기 전에 그런 증상들이 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편도 자체가 크신 분들은 그 네. 편도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편도염이라고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음. 그거는 급성으로 오신 급성 편도염이라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좀 갖고 계시는 만성 편도염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아, 네. 네, 혹시 그 편도 결석이 이렇게 하얀 게 뭐가 이렇게 네, 나오거나 네. 좀 그거 이렇게, 보통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목 안으로 넘길 때마다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이 이물감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보통 편도를 저희가 이렇게 축소가 뭐 약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편도가 확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근처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그거는 수술로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지금 제일 근본적인 아, 원인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술을 하면 네네. 뭐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하는데 회복 기간은 얼마나? 일반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포괄적 수가제라 그래서 그 네. 저희가 나라에서 자주 하는 수술들은 이렇게 그 포괄적 수가제라서 이렇게 패키지 같이 그렇게 좀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2박 3일이라 그래서 하루 입원하시고 하루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하고 보통 이런 스케줄로 가실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 그렇게 아, 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당연히 목 안에를 저희가 그 절제를 일부분 해냈기 때문에 네. 통증도 좀 있으시고 얼음도 물리게 해드릴 거고, 아, 식사하실 때도 음식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상생활을,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좀 처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바로 수술 다음 날에도 거의 가능은 하시고요. 네, 아, 무리는 안 하시고 보통 아예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한 2주에서 2개월까지는 보셔야 이제 괜찮으시고, 목소리 쓰시는 거나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아마. 그럼 2주 안에는 말 많이 해도 돼요? 말을 많이 하시는 거는 사실 그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기도 삽관이라는 것을 이제 환자분이 저희한테 몸을 맡기시고 호흡을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도 삽관을 하게 되면 성대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감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서 막 많이 말을 하세요 이렇게 권장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일상적으로 하시는 대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문자 상담, 편도가 커서 편도염이 자주 걸리는데 상담 전화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예.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 물을 먹든지 뭐 밥을 먹다가도 목젖 어디 빨리 막질 않아가지고 사리가 많이 다 들려요, 아주. 사례가 많이 드신다고요, 아버님? 예. 목 안쪽으로 해서 사례가 이렇게 뭘 드실 때마다 또 생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뭘 생기려면 빨리 저 목젖이 막아야 되잖아요, 숨구녕을. 예. 그런데 막질 못하고서는 걸로 들어가면 아주 죽겠어요, 아주 숨을 못 쉬고. 목으로 목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네네네. 그럼 식도로 이게 예, 넘어가는 게 먹으려면은 아니라 기도로 목에,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숨구녕으로 들어가면서 안 되잖아요. 숨구녕 밥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숨구녕으로 들어가면 물이라도 들어가면 아주 나오게 재채기 해가지고요. 그럼 재채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셨던 것들도 밖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어내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아버님? 아니
그 튀어나와야지 속구녕에 막아서 숨을 못 쉬어요. 네네네.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토해내려면 재채기 자꾸 나요, 제절로. 네네네네.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목 안에요. 아버님께서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내시경이나 좀 이런 걸 보셔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가 식도랑 기도랑 해가지고 저희가 음식 넘어가는 길이랑 공기 넘어가는 길이 목 안에서 한꺼번에 지금 합쳐져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아버님. 예. 네네네.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 저희가 조여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좀 서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힘이 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흡인성이라 그래서 음식물들이 그렇게 아버님처럼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들이 아무리 아버님께서 뱉어내셨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물질들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이라는 그런 것도 좀 유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내방을 하셔서 코로 내시경을 보시는 게 좀 하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내시경을 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버님께서 이 하고 또 숨을 쉬시면서 저희가 그 움직임을 직접 봐야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가면은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뭐 네. 전신마취나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앉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코로 통해서 저희 아버님 목에 그 기도랑 그다음 식도, 음식길이랑 공기길이 합쳐지는 부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조금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뭐를 조금 들여본다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그걸 움직여 보시라고 말을 걸어 본다거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게 있는지 저희 이비인후과적으로 그 안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종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근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 그래서 81급이에요. 예, 아버님.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재활을 하거나 이런 쪽에 같이 가셔가지고 선생님, 네, 아버님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예, 라디오 볼륨 줄이셨죠? 예, 이제 깨끗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재활학과랑 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협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내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빨리 드릴게요, 아버님.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안쪽을 좀 보셔야지 좀 설명을 드릴 그러면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재활학과에서는 보통 그거를 연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동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코로 통해 가지고 관 같은 걸 넣어둬서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게 일단 넘어가시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영양분을 좀 드리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쪽 주위를 좀 재활을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수술 같은 건 안 해도 됩니까? 약물 치료로 가능합니까? 어떤 종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물이 있으면은 말씀대로 그렇게 수술적으로 해서 제거를 해서 그 길을 뚫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조금 내시경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아버님 일단 네. 병원 내원하셔서 심하면 숨을 못 쉬어야죠. 네네. 숨을 못 쉬어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나이 드시면 네. 어르신들 이런 증상들이 흔하게 보게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목 안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 기도랑 그다음에 식도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안에 어떤 그 구조물이 있어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는 저희가 그 기도가 자연적으로 닫히고 네. 식도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넘길 때는 딱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이게 구멍이 막아지는데 그 막아주는 그 구조물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물이 있어서 이렇게 밀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움직이지 못하게 신경이 이쪽으로 가는 신경이 끊어져서 근데 젊었을 땐 네. 그런 증상들이 없는데 왜 나이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신경이 그것도 조금 뭐 노화의 원인. 일종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제 흡연이나 아니면은 뭐 음주나 이런 걸 아니면은 좀 목소리를 많이 심하시게 쓰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대나 이쪽 주위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주위에서 이제 성대 움직임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러실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런 증상들은 병원에서 일단 예, 이런 진단과 것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호흡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가보시는 게 좀. 근데 기도로 들어가서 음식이 잘 토해내지 않을 네. 경우에는 어떤 그때는 일단은 저희가 몸에
저희가 몸이 항상성이라고 있어서 저희 몸은 깨끗하고 이런 걸 최대한 유지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반사라는 걸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내뱉으려고 재채기를 하는 거고 기침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물질들이 좀 쌓이거나 이러면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폐는. 그러면은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신 마취를 해서 그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거나 폐렴이 심해지면은 그쪽 부분에 폐가 또 폐렴이잖아요. 폐염증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은 또 회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안 좋게 좀 보는 폐렴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편도가 커서 편도염이 자주 걸리는데 편도 절제술 받으면 나아지겠냐고 문자 상담. 네. 네, 맞습니다. 편도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세요. 근데 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중에도 설명을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편도는 사실 절제를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기 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아기 같은 경우는 그 편도 자체가 캡슐에 좀 쌓여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그 캡슐만 똑 떼어내주면 되고, 그다음에 아기들은 그 고통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목감기를 잘 안 걸려서 좀 오히려 좋게 되거든요. 떼어내도 괜찮아요? 예, 편도가 원래는 저희가 혈관을 주변을 타고 도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임파선들이 있어요. 저희가 면역 반응을 저희가 관련된 어떤 기관인데, 근데 그 기관이 저희가 목 주위나 아니면 사타구이나 아니면은 뭐 겨드랑이 쪽에 피곤하실 때 좀 부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2개가 이제 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2개만 떼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2개를 깨낸다고 뭐 면역 반응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자꾸 오염이 쉽게 되고 음식물이나 이렇게 그런 거 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 원발 병소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성인들도 떼내도 상관없습니까? 그럼요. 성인들도 떼내서 좋은데 대신 그 캡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성인들은 자라면서 좀 찢어져서 주변 그 피부들과 좀 유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심하게 좀 생기셨던 분들, 오래 앓으셨던 분들, 그분들은 더욱더 그 주변 피부와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중에도 피도 조금 더 나실 수도 있고 하신 다음에는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도염이나 편도선으로 자주 목이 아프거나 이로 인해서 뭐 열이 나거나 증상이 좀 자주 온다면 아예 수술을 하시는 것이 편하겠군요. 예, 보통 어떤 분들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제 콧소리도 이제 콧맹맹이 소리 같이 비음이 저 안에서 그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으로 고통스럽고 또 이상 증상들로 인해서 불편하시고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고막 재건술 외에 또 코 수술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 수술은 어떤 때 시행을 하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들 코막힘을 포함한 비염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는 병원을 내방하시게 되면 주로 코뼈가 휘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 이제 시행을 하는 게 바로 비중격 성형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겉으로 보시는 그 코뼈가 휘었다는 이런 설명은 아니고요.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는 연골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이제 안쪽에서 코를 받쳐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안쪽을 이제 내시경 같은 걸로 보았을 때 휘어 있게 되면 양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공기량과 이제 공기의 흐름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몸은 내가 코가 막히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시게 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코 안쪽 앞부분에 마취를 조금 한 다음에 휘어진 비중격 연골을 저희가 교정을 좀 해주게 돼요. 그래서 성형술을 이제 연골에다가 성형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교정이 이게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양쪽이 원활하게 이제 똑같은 공기의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숨도 잘 쉬시기 좀 되는 게 좀 비중격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휘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들 있으세요. 근데 있는데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휘었냐, 뭐 위쪽, 코 아래쪽 어디가 휘었느냐도 다르고 그리고 휘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코가 막히는 걸 일상의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좀 있으십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내원하면 코뼈가 휘었다. 네. 예, 얘기 많이 듣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성형은 아니군요. 네,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건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코가 많이 쉬었다라는데 제가요. 네. 많이 쉬고 이렇게 콧물이 계속 나오고 코막힘도 많고 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쁘다 그래서 제가 화장지를 더 많이 써요. 밥 먹는 횟수보다 네네네. 화장지 쓰는 횟수가 그냥 방바닥을 네네. 쭉 늘어져 있을 정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코 그 성형 수술이 아니라 그 네. 안에 네. 똑바로 잡으면 네,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하는. 네. 그 겉에도 약간 잡혀지나요? 겉에는 사실 거의 건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휘어진 게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겉에까지 좀 영향을 드리는데요. 겉에는 저희가 그 뭐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안 하고요. 나중에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서 저희가 뭐 코가 조금 내려앉을 수 있다 이렇게는 설명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걸 한다고 겉에 코가 조금 잡아지거나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쉬었다고 그랬는데 안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 모양도 이뻐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그 코 상태를 제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하게 조금 휘어 있으시면은 그거를 잡으면서 이게 좀 겉에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외비 성형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성형술 있잖아요. 코 성형술. 그걸 같이 받거나 좀 그러실 수는 있으세요. 제가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네. 코가 많이 쉬어가지고 사람들 다 이쁜데 코가 쉬어가지고 밉대요. 네. 그러면은 이거 수술하면서 성형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가능하신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코 안쪽을 좀 하고 그다음에 겉에 쪽은 좀 성형외과에서 하고 아마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뭐 요즘에는 같이 하시는 데도 있으시고요. 이비인후과에서도 한꺼번에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렇게 그러면 좀 이게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네. 하게 되면 진료비도 좀 저렴하게 그거는 아마 같이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보셔야 돼서 맞긴 맞네요. 소문에 뭐 이비인후과 와서 코가 쉰 사람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성형이지 뭐 그랬거든요. 이게 또 말씀은 비중격 성형술인데 안에 있는 연골을 성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뭐 비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알고 계시는 그런 코 성형술 그거는 비보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그러게 성형수술은 하기 싫고 했다는 말은 듣기
기필코 네. 있긴 치료차 있네요. 네. 하시면 겸사겸사 하실 수가 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내시경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 있다고 하셨죠?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코 주변으로 해서는 4개의 이제 공기가 차 있는 동굴인 부비동이라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콧길과 이어져 있어가지고 앞에 귀에서 마찬가지로 공기 환기가 이 동굴들로 이게 잘 되고 또 염증 등으로 인해 생기는 주로 나쁜 물 같은 것들이 콧물 같이 이렇게 배출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그 흔히들 들었던 부비동염이 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으로 환자분을 조금 이제 보면서 기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배출되는 길을 좀 뚫어주고 다듬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도 뭐 네. 찢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까? 요즘? 아니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기구나 이런 게 발달을 안 했어서 좀 네. 그러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도 좋아지고 내시경 화질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이래서 앞에 두 수술 모두 이제 그 코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비중격 성형술은 절제를 하고 또한 이런 내시경으로 하는 거는 저기 코에서 한 4, 5cm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겉으로는 뭐 수술을 했다 이런 흔적을 좀 보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럼 외형상으로도 수술한 흔적은 전혀? 네, 코 앞쪽에 안쪽에만 조금 저희가 절개를 하는 거여서 그런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 이제 편도 절제 이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네네. 편도 절제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편도 절제술 같은 경우는 사실 국소마 치료는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 입을 오랜 시간 동안 좀 벌리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그 안으로 좀 도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심이나 구역이나 구토 이런 게 반사가 좀 있으셔서 전신 마취로 보통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입원을 조금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진행을 조금 보통 하셔야 되고 그 만성 편도염일 때 진행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급성일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좀 피가 많이 나거나 그다음에 회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급성일 때는 급성인 그 염증을 잡고 나서 수술을 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파선 그런 부분이 이제 2개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한 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좀 안정을 좀 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콧소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콧소리도 좀 좋아지시고 좀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에서 뒤로 넘어가는데 편도가 너무 커서 코의 뒷구멍을 좀 막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콧물 배출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 코 고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코 고시는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